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고조선의 통치자는 기껏해야 당군왕검, 준왕, 위만, 우거 정도인데 2000년이 넘게 지속된 고조선을 통치했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만이 균형을 이루어 나라가 흥하니 70여 개의 제후국을 두었던 이 대륙을 호령하던 고조선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주희입니다. 오늘 고조선에 관해서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선 고조선을 우리의 첫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과서 분량을 보면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조선 과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놀랍게도 고조선이 우리의 국통맥에서 가장 최전성기를 누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조선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볼게요. 먼저 고조선의 역사를 다룰 때 잘못된 한국사 체계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당군이 건국하신 당군조선이 있었고 이후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을 와서 준왕을 내쫓고 왕이 되면서 위만조선이 들어서고 위만의 손자 우거가 통치를 할 때 한나라 무제가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한나라의 식민 통치기구인 한사군을 설치하였다라고 배웁니다. 당구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맥인데요. 이 맥을 들여다보면 고대 한국은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긴 했지만 얼마 지속되지 않고 결국은 중국인들이 통치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화사관과 식민사관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말살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의 맥의 최전성기, 이 고조선을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BCE 2333년으로 기록이 전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우리를 반만년의 역사다, 만년의 반이니까 약 5000년으로 말하는 것은 고조선의 건국연대로부터 계산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학계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실을 뿐입니다. 실제 2006년까지 국사 교과서에서는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라는 굉장히 어색한 인용 표기를 했습니다. 마치 남의 나라 건국 얘기를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이제 카더라라는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죠. 여기에 많은 비판이 가해져서 2007년 교과서에서는 건국하였다 이렇게 다소 확정적인 기술로 바뀌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내심 인정하진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전제로 따라붙는 것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곧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야 국가가 출현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건 한국 사학계에서만 주장하는 것이고 고대 잉카나 마야 제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세계사의 상식이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학계는 청동기 상한연대를 언제로 보냐라고 했을 때 교과서 2006년까지는 기원전 10세기로 얘기를 했고요. 실제 고조선 건국연대와 많은 차이가 나죠. 2007년에는 청동기 상한연대를 근 500년에서 1000년 정도 끌어올리게 됩니다. 기원전 10세기를 훨씬 앞서는 청동기 유물들이 이전에 많이 출토되었음에도 계속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과학적인 자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2007년에 이르러서야 그나마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로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기원전 20세기를 앞서는 청동기 유물도 많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축소지향적인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국가의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조선은 당군왕검께서 건국을 하셨지만 앞서 있었던 배달국의 맥을 이은 나라입니다. 18분의 환웅께서 통치하신 배달국의 역사가 있었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통치 체제를 확립하여 새 나라를 여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규모의 국가 형태로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당군 세기를 보면 왕검께서 지극히 신성한 덕성과 성스러움을 겸한 인자함으로 능히 선대 환인, 환웅 성조의 가르침을 받들고 하늘의 뜻을 계승하시니 그 공덕이 높고 커서 찬란하게 빛났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구한의 백성이 모두 기뻐하고 진실로 복종하여 천재의 화신으로 여기고 임금으로 추대하니 이분이 바로 당군왕검이시다라고 하는데요. 당군왕검은 신시 배달의 법도를 되살려서 지금의 하얼빈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습니다.
이분의 덕화가 만방에 행해져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의 풍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에서 주최한 배우조합상 남녀주연상을 수상한 정호연 배우가 한국 정통적인 헤어스타일인 댕기머리를 선보였는데요. 해외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사실 이 댕기머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초대 당군께서 돌아가셨을 때 백성들은 그 부모를 잃은 듯 큰 슬픔에 빠졌고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단기를 달았던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단기, 그리고 단계라고도 하고 이것이 댕기가 된 것인데요. 머리를 따서 머리끝에 헝겊이나 실을 들이운 댕기머리는 당군을 추앙하는 데서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초대 당군 한검 이후 많은 분의 당군을 거치면서 자그마치 2096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당군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 같은 관직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 분의 당군이 계셨고 총 47분의 당군이 고조선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군 신하로 알았던 환희, 환웅 당군의 3대로 이어지는 가족사가 아니라 7분의 환인, 18분의 환웅, 그리고 47분의 당군으로 이어지는 황국배달조선은 우리의 국가사이자 매우 중요한 뿌리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만관경제라고 하는 국가통치제도를 꼭 알아둬야 하는데요. 사만관경제는 고조선의 전 영역을 사만으로 나누어서 통치한 제도를 말합니다. 사만은 진안, 번안, 마한의 세 왕조를 뜻하고 진안은 만주지역, 번안은 지금의 중국의 동부지역, 그리고 마한은 한반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리긴 했지만 이것이 각각 분리된 독립적인 왕조라기보다는 이 전체를 하나로 총괄하면서도 각각이 또 운영이 되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전체를 주관하는 이 대당군이 진안에 계셨고요. 번안과 마한에는 각각 부당군이 통치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의 통치자를 47분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의 중심인 진안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고 진안 외에 번안에는 75분, 마한에는 36분의 부당군이 각각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고조선의 통치자는 기껏해야 당군 한검, 준왕, 위만, 우거 정도인데 2000년이 넘게 지속된 고조선을 통치했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만관경제는 고조선이 흥하고 쇠퇴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신지발리가 쓴 서유사를 보면 이 사만관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칭 추극기하니 극기 백아강이요 삼경이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 같으니 저울판은 마한수도 백아강이요 칭간 소밀랑이요 추자 안덕향이로다. 저울대는 진한수도 소밀랑이요 저울추는 번한수도 안덕향이로다. 숨이 균 평위하야 뇌 덕호 신정이로다. 머리와 꼬리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임금의 덕에 힘입어 삼신의 정기를 잘 간직하도다. 흥방보 태평하야 조항 70국이로다. 나라를 흥성시켜 태평성대를 이루니 이른 나라가 조회하도다. 저울파는 백아강이요, 저울대는 소밀랑이요, 저울추는 안덕향이라. 여기서 백아강, 소밀랑, 안덕향은 각각 마한, 진안, 번안의 수도를 말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균형 이루니 그 덕에 힘입어 삼신정기 보호하옵니다. 나라를 흥성케 하여 태평세월 보전하니 이른 나라 조공하며 복종하였사옵니다. 이것을 보면 사만이 균형을 이루어 나라가 흥하니 70여 개의 제후국을 두었던 이 대륙을 호령하던 고조선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길이 사만관경제 보전해야 왕업이 흥하고 번성할 것이옵니다 라고 합니다. 사만관경제를 잘 보전해야 나라가 흥하고 또 사만의 균형이 깨지면 나라가 쇠퇴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사만관경제가 약화되면서 고조선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만관경제의 균열이 가면서 나라의 통일성이 약화되었고 크게 두 번의 격변이 있어서 수도가 두 번 옮겨지게 되고 그에 따라 고조선은 사망주 시대로 전개가 됩니다. 또한 오늘 첫머리에서 잘못된 한국사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당군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맥이 왜 잘못된 것인지 사만관경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먼저 위만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어디로 배웠어요? 교과서에서는 대동강 평양을 중심으로 위만조선과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연구해 보면 위만이 망명해온 곳과 그리고 한나라 무제가 설치한 식민통치기구인 한사군이 있었던 곳은 사만 중에서도 번한, 그러니까 번조선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한의 땅인 대동강 평양 주변이 아니라 번안의 영역,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위만조선이 성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해결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만조선은 맞지 않고 위만 정권이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만은 당군조선의 중심부인 진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망명원 자신을 받아준 번조선의 기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이기 때문에 고조선 전체를 위만이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고조선의 서쪽 변방지역인 번조선을 찬탈한 것이기 때문에 위만 정권으로 불러야 맞겠죠. 그리고 한사군은 한나라 무제가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번조선 영역에서 있었고 실제 설치를 했는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사만을 이해하는 것은 고조선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사만을 통해서 이외에도 고대사의 많은 수수께끼들이 풀리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고조선이 어떤 문화를 꽃피우고 중국의 왕조사와 일본의 탄생, 그리고 북방민족 개척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조선에 대해서 기억할 것 3가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배달국에 이어 BC 2333년에 건국된 당군조선은 47분의 당군이 통치하셨다. 두 번째, 국가 통치제도인 사만관경제는 고조선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세 번째, 위만 정권과 한사군이 있었던 위치는 사만 중에서도 번조선의 영역이다. 네, 그럼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